자, 우리 개념표 수행 교재 107쪽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서 마지막 이제 역함수야. 역함수가 뭐야? 이름 그대로 역. 여기 뭔 뜻이야? 기차요? 뭐니? 거꾸로 역자지, 그렇지? 역수 그리고 할 때 역. 그러니까 함수는 분명히 뭐야? 정의역 x에서 y로의 대형이었잖아, 화살표. 그럼 역함수 어때?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가는 대형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1, 2, 3 A, B, C로 대응되는데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C로 가는 게 함수가 있겠죠. 얘를 F라는 함수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 지금 F라는 함수는 1, 2, 3을 정역, X를 정역을 하고 Y를 공역을 하는 함수야. 따라서 1의 함수값이 B이고 2의 함수값이 A고 3의 함수값이 C인 그런 함수인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y를 이번에는 정역으로 보고 x를 공역으로 보고, 그치? a에서 함수값이 2로 가고 b에서 함수값이 1로 가고 c에서 함수값이 3로 가는 그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얘도 함수잖아. 왜? 정역의 가원소들이 짝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거꾸로 가는 함수도 존재하지. 이렇게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표현되면 f의 역함수라서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승이 아니고 그냥 역함수 기호야. 그래서 읽을 때 f의 역함수라 읽어도 되고 0으로 역함수가 뭐야? 거꾸로 타는 인버스가 f 인버스라 읽어도 돼. 됐지?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결국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야. 대응 방향이 바뀐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역과 공역이 바뀌면서 대응 관계가 정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지. 정역 x가 있고요. 공역 y가 있어. x에서 y 되는 함수 f가 있으면 x의 원수 x가 결국은 공역 y의 원수로 이렇게 대응되는 게 f라는 함수라면 역함수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지, 그렇지? 그거를 f의 역함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 무슨 얘기냐면 f의 함수에서는 x라는 정역의 원수가 결국은 y로 대응되니까 y는 fx를 만족하겠죠. x의 함수값이 y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역함수에서는 누가 정의되니? y가 정의돼서 그게 어디로 대응되고 있어? x로 대응되고 있죠. 맞나요? 이 두 개가 결국 같은 표현이잖아. 봐봐. 이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쳐다보나 결국은 어때? 얘들이 작다고 얘들이 작다고 얘들이 작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어때? 동일하지. 동일하지. 같은 상황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지.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x, 정의 원수 x가 y로 되는 함수 f가 있으면 역함수는 y의 원소가 x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는 항상 존재할까? 모든 함수가 그 역함수가 가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한번 볼게. 자, 얘는 역함수 존재하지? 근데 여러분 자, 함수 맞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얘는 함수 아니야. 아니지. 왜? 함수가 되려면 정역의 모든 원수가 짝이 다 있어야 돼. 그리고 정역의 모든 원수가 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돼. 여기 가지고 있죠. 함수가 아닌 거야. 따라서 역함수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니?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모든 원수 짝을 가지려면 결국 어때?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죠. 공역은 A, B, C인데 치역이 A, B만 나오면 반대로 봤을 때 정역 중에서 짝이 없는 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 봐. 1과 2가 둘 다 A로 모이니까 거꾸로 가니까 어때? A의 짝이 몇 개 생겨버려? 두 개 생기지. 함수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하나씩만 대응되겠죠. 1대1 함수야겠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죠.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 존재 조건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다? 1대1 대응과 완전히 같은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 결국 1대1 대응이 되게 한 조건이야. 그럼 앞서서 우리 1대1 대응 배울 때 문제 기억나니? 어떤 함수를 줘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들 했지. 막 이렇게 정의역 잘라놓고요. B2에서 B2까지 갔잖아. 그치? 그 문제가 또 나와. 다만 문제 표현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 똑같은 문제, 똑같이 푸는 거야. 같은 말이니까.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뭐 할 거야? 직접 역함수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야. 역함수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자, y는 2x-1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 그럼 봐봐. 아까 말했잖아. 원래 함수는 자, x를 y에 대응시키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y는 x의 식으로 표현되겠지. 맞니? 그런데 역함수는 y를 x로 대응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x는 꼴로 정리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따라서 역함수가 첫 번째 단계는 이 주어진 식을 x는 꼴로 바꿉니다. 자, 그럼 x는 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2x는 y 플러스 1이고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지금 얘야. x는 y의 식이잖아. 원래 함수는 y는 x의 식인데 역함수는 x는 y의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게 얘의 역함수인 거야. 자, 얘도 역함수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우리가 x와 y를 또 뭐라 불러? 변수라고 그러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봐봐. x가 어떤 값이 계속 바뀌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y도 계속 바뀌어지지. 그래서 x를 보통 뭐라 불러?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y를 종속변수라고 불러. 여기가 먼저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서 종속변수. 이 값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변하는 거야. 독립변수, 종속변수야. 그래서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 관례적으로야. 통상적으로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되는 결과를 y로 보통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함수들 다 지금까지 배운 함수가 어때? y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y는 x의 식이니까 x가 먼저 들어가면 y가 튀어나오는 구조였죠. 그럼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인데 이렇게 되면 y가 변하면 x가 결국 계산돼 나옵니다나. 그럼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니까 우리가 하는 관행과 조금 안 맞지. 독립변수는 보통 x로 쓴다며. 그래서 관행에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역함수가 구해지면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얘를 y라고 놓고 독립변수를 x로 바꿔 쓰자. 이렇게 함수를 바꿔서 우리가 역함수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 가는 거야. 됐니? 자, 구하는 단계 어땠니? 첫 번째는 뭐다? 주어진 함수를 일단 x는 꼴로 바꿉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면 마지막에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주면 역함수가 완성. 그러니까 얘도 얘 역함수고 얘도 얘 역함수야.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다 구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봐. 지금 이 식에 해당되는 얘고요. 얘 식에 해당되는 얘지 지금. x는 묻어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함수 할 때는 x를 다시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거죠. 둘 다 얘 역함수가 볼 수 있어. 변수 바꿨냐 안 바꿨냐 차이인 거야. 됐니? 근데 통상 여기까지를 간 거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근데 얘 역함수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어. 역함수는. 맞아? 있지? 자, 근데 봐봐. 둘이 차이 잡아봐.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와 여기까지는 식 자체에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항을 시켰으니까.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y 순상이나 이 식을 만족하는 xy 순상이 달라 똑같아. 똑같지? 즉, 요걸 만족하는 점들을 xy 평면에, 좌표 평면에 찍은 거랑 얘를 만족하는 xy를 다 찍으면 어때? 같은 점이 찍히겠지? 즉, 그래프를 그리면 어때? 똑같은 그래프라고요. 그래프에 변화가 없어. 같은 점이니까. 같은 거라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표현을 바꿔도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내가 관례에 맞추기 위해서 x를 y로 x로 바꿨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야. 이걸 만족한 점이 봐. 예를 들어서 얼마야? 1집어넣으면 얼마야? 아니 2집어넣으면 2,3이지. 그럼 여기도 x에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니까 2,4 똑같은 점이라고요. 똑같은 그래프라고. 근데 여기서 만족한 x 앞은 얼마야? 3을 집어넣어야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과 그래프가 전혀 다른 점이 찍혀서 그래프도 달라진다고요. 그치?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무슨 이동되니? y는 x에 대치 이동되지. 우리가 자, 도형 이동 배운 친구들 y는 x에 주어진 도형을 점을 대칭시키면 x 앞에 y 앞에 어떻게 돼? b 바뀌었죠. 그래프도 마찬가지지.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x, y가 b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 그럼 나가서 역함수에서 관행에 맞추기 위해서 x를 y로 y는 x를 바꾸는 순간 이 그래프가 y는 x에 그대로 대칭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에 대치나 서로 y는 x에 대칭을 한다. 너무 중요한 결론이 도출돼요. 근데 조심해. y는 fx와 역함수한테 그 형태라니까 x는 f 인버스 y는 그래프가 같다 다르다. 똑같은 그래프야. 똑같은 그래프라고. 똑같은 점들이라고요. 얘들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y는 x의 대칭은 도대체 누군데?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f의 함수는 어디에 대치나?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에 위치해 있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막 내용들이 막 쏟아지니까 힘든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역함수 개념은 간단해. 대응 방향을 바꾼 거야. 그치?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x에서 y로 되는 함수가 f가 있으면 y에서 x로 되는 함수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함수라면 즉 그게 1대1 대응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쓰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fx는 y로 대응되니까 y는 fx가 될 거고요. f 인버스 y는 x로 대응되니까 f 인버스 y는 x, x는 f 인버스 y가 나올 텐데 이 둘은 어때? 결국 같은 표현. 그래프도 똑같고 이걸 만족한 xy 순상도 똑같아. 똑같은 점들이 찍힌다고. 근데 이렇게 쓰면 정의역, 보통 괄호 안에가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잖아. 그치? 여기를 x로 보통 y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x로 y로 관례에 따라서 맞춰주면 그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돼서는 바꿔버린다고. 그 전까지 그래프는 동일하게 위치되다. 바뀐다. 그래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y는 x의 대칭입니다. 뜻은 y는 fx랑 x는 f 인버스 y는 같은 그래프야. 같은 편이라고. 그지? 이렇게 바뀌는 순간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이랬어. 자, 이런 역함수의 성질을 세 번째 설명하고 있어. 자, 역함수 어떤 성질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f 역함수의 역함수야. 뭐니? f지? 거꾸로의 거꾸로 뭐야? 처음에 똑같은 거지. 1로 가는 게 f면 f 역함수 이거야. 다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1로 가는 거니까 뭐야? 원래 함수 f랑 똑같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f 역함수랑 f랑 합성하면 뭐가 되겠냐 이거. 역함수랑 원래 함수 합성하면 뭐가 되냐? 보세요. 이거 fx를 먼저 계산하겠죠. fx를 계산하면 어디 가냐? x는 어디로 가니? y로 가겠죠. y가 되지. 그럼 f 인버스 y는 또 어디 가니? 역함수에서 y는 또 어디로 가니? x로 가겠죠. 결국 이 합성하면 뭐가 나오니? x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인버스니까 y를 먼저 집어넣을게. f 인버스에다 y를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니? x가 나오겠죠. 이렇게 x예요. 그 x를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어디로 나오니? y가 나오죠. 그럼 봐봐. 최종적으로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게 무슨 함수야?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온 함수. 항등함수였죠. 자기가 자신한테 대응된 함수가 항등함수였잖아. x가 x한테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온다니까? 얘도 뭐야? 항등함수죠. 아하.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된다. 거꾸로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를 순수 상관없이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그러면 합성해서 항등함수는 합성 안 한 거랑 똑같다고 배웠지 지난 시간에. f랑 i를 합성하면 i랑 f랑 합성하면 그냥 f였죠. 그지? 그래서 합성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 그냥 지우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어차피 항등함수가 합성되는 거니까. 맞니? 그 다음 세 번째 f랑 g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래. 아 그럼 무슨 얘기야? f와 g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뭔지 뭐 처음에는 두 관계가 몰랐는데 둘의 관계를 몰랐지만 합성해보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그럼 둘은 역함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승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합성함수도 하나의 함수지. 두 개의 함수를 범위해서 한 개의 함수 취급한 게 합성함수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합성함수도 만약에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역함수는 뭘까요? 하는 거야. 이거는 따로따로 역함수를 구해서 합성하면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따로따로 역함수가 걸리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 뒤바뀌는 거야. 자 보세요. 간단한 내용들이야. 보세요. 이게 F고 이게 G라는 함수야. 맞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뭐야? G.F가 되겠죠. F와 G를 합성한 거니까. 맞네?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갖다 놓은 게 뭐야? G.F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를 또 어떻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G.F의 역함수는 뭐야 이거? 먼저 G의 역함수 되게 끝으로니까 이게 G면은 이건 G의 역함수니까 G의 역함수를 먼저 합성하고 합성하는 걸 먼저 합성을 뒤에 썼죠? 그 다음에 뭐야? 일로 가야 되니까 F의 역함수가 합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아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따로따로 역함수를 돌 때 둘의 순서가 어떻게 돼? 뒤바뀌는 게 보이죠? 역함수를 풀 때 따로따로 역함수 씌워줄 때 순서 바꾸는 거야. 그럼 얼마든지 따로따로 풀어서 각각의 역함수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급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역함수의 개념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본 거야. 문제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게. 됐지? 자 성질도 보세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원래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와 원래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더라. 어느 걸 먼저 합성하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이 붙어서 합성되면 항등함수 되고 항등함수니까 합성되는 상태에서 항등함수들은 치우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두 함수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 되더라. 아,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 바꾸면서 각각의 역함수들의 합성으로 볼 수 있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제 1번. 자, fx가 x 더하기 a이고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b일 때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3이고요. g 인버스 4가 마이너스 2일 때 a, b를 구하는 거야.
찍어버렸네. 자,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y는 fx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는 f 인버스 y로 바꿀 수 있었죠. 맞지? 그럼 보세요. 지금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 역함수를 구한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자, 역함수 구하려면 fx는 x 더하기 a니까 y는 일단 x 더하기 a로 만들어 놓고 추진함수를 x는 꼴로 바꾸려 했죠. 됐지? 그래놓고 마지막에 x를 뭐로 바꾸고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가 완성. 여기다 뭐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대. 이게 역함수잖아. 이게 f 역함수니까 여기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정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3입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근데 저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거의 없어.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 말고는 그냥 그거 안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안 구하면 어떡할 건데? 이거는 에이, 함수가 구할 때 역함수를 구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봐봐. 둘이 안과 밖이 바뀌면서 역함수 바뀌는 거죠. 반대로 안과 밖을 바뀌면서 역함수에서 인버스가 떼지는 거지. 얼마든지 바뀌면서 역함수가 원래함수로 바뀌면서 원래함수가 역함수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면 역함수 구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할 게 아니고 뭐 하겠어? f3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다 그냥 3 대입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 자, g 인버스 4가 마이너스야. 그럼 뭐야? g 마이너스는 4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 더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b는 됐지?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 말고는 역함수 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잖아. fx가 2분의 x 더하기 3에 대해서 f 인버스 4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또 역함수 구해서 4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지만 포함하지 말자고. 어떡할 건데? 안과 밖을 바꾸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럼 일단 뭐 한다?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는 는 k라고 세팅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 k는 4라고 세팅할 수 있겠죠. 근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k를.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3이 4고 k는 2입니다. 따라서 f 인버스 4는 얼마다? 2입니다. 오케이? 역함수 안 구합니다. 바꿉니다.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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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위해서 는 k라 두고 바꿔요. 자, 밑에 문제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해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야? 그냥 대입해서 푸는 간단한 문제들로 바뀌어. 자, 두 번째 필살기 이번 보시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게 한 조건.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구하자면 두 개는 2x야 x는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2, 1-a x 더하기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두 개의 함수가 나눠져 있어. 이놈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때 결국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일 때.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요. 앞에서 했었지. 자, 구간에 따라 아니면 여기 뭐야? x는 1이야. 그럼 1보다 클 때는 2x야. 1일 때 얼마 지나니? 1 그러면 1,1을 지나겠죠.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2x,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그랬어. 됐죠? 그럼 그 왼쪽에 1보다 작은 이 왼쪽에는 얘를 그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되니? 이쪽이 증가하면 이쪽도 어떻게 되니? 증가해야 되겠죠. 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그러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오른쪽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왼쪽도 증가해야 되니까 이쪽 증가하려면 이 기울기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서 증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공역과 체력이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2 1-a 더하기 2a가 얘랑 똑같은 함수가 얼마나 나와야 되니? 2가 나와야겠죠. 이 두 개를 다 풀어야 되겠죠. 1대1 대응하고 완전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a는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2a 플러스 2a는 2. 이거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네. 성립판의 항상. a는 뭐만 되는데? 1보다 작게만 하면 되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또 생수하면은 어때? 앞에 1대1 대응해서 풀었던 문제 다시 펴놓고 또 풀어야지. 같은 문제니까. 2-3 한번 볼까요? 밑에 fx가 절대값 x-1 더하기 2분의 2x 빼기 2a 역함수가 존재할 때 a 값의 범위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고요. 치역과 공격이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되니? x의 범위에 따라 나눠야겠다. 그쵸? fx는 나눠야 되네. x가 1보다 큰 것 같으면 여기 안에 양수지. 그럼 x-로 풀어지는 거고요. x로 풀으면 -1이고 -2니까 -3이 되겠죠. 반대로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음수니까 얘가 -x 플러스 1로 풀어지겠죠. 그럼 이건 얼마야? -1 플러스 2분의 a x가 되죠. 플러스 1, -1이니까 -1이겠죠. 그치? 절대값은 범위 나누는 게 어때? 구간에 따라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뭐잖아? 같은 형태의 문제가 바뀌잖아. 어떻게 된다? 1을 중심으로 식이 달라지니까 1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오른쪽이 증가하면 왼쪽도 증가해야 되고 오른쪽이 감소하면 왼쪽도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즉 얘와 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죠. 맞니?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두 식의 부호가 같다 어떻게 표현할 거야? 뿔 뿌리거나 마마다 어떻게 표현할 거야? 뿔 뿌린 경우는 안 구하고 마마의 경우 구해서 합칠 거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수학에서 가장 표현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야? 둘을 곱한 게 얼마다? 양수다. 오케이? 두 부분의 부호가 같다는 거는 어떤가? 우리 곱이 양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2가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인수분해 돼 있지. 2차 계수 양수죠. 2차 계수 양수 인수분 끝났으니까 두 근의 바깥쪽이네. 한 근이 마이너스 2, 한 근은 플러스 2지. 따라서 a는 작은 것보다 작고 a는 큰 것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차 부등식 푸면 두 번째로 뭐야? 마찬가지로 1에서 어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인데 여기서 어떻게 둘이 만나야겠죠.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여기 실려면 같아야 된다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2 빼기 3이니까 2분의 2 빼기 2가 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2 빼기 2. 어차피 둘이 밖에 나오네. 여기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 구조니까 얘는 따지지 않아도 되겠고. 결국 찾는 A의 범위는 어떨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둘의 2보다 크다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까지만 할 수 있겠나? 값수를 여기는 힘드네. 자, 3번은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 말고는 이렇게 역함수 구할 일은 없어요. 근데 구할 줄은 알아야겠죠. fx가 2x 플러스 a일 때 역함수가 bx 플러스 2분의 1이다. ab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 구하는 거랑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역함수 구하려면 y는 꼴로 바꿀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fx야. 됐죠? x는 꼴로 바꾸자 그랬어. 2x는 y-a고 x를 2로 나누면 2분의 1y 빼기 2분의 a야. 마지막에 x를 y로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가 완성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뭐 x 계수가 b는 얼마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2분의 1이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네. 하시면 돼. 그렇지? 3다시 우리 네 3다시 볼게. 자, fx가 3x-2고요. gx는 2x 더하기 7일 때 hx는 뭐다? h는 g.f야. 그러니까 h 인버스 x를 구하라는 얘기지. 뭐야, 합산수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치? 합산수 보자. gfx는 이렇게 썼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fx가 지금 뭐니까 3x-니까 g 3x-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gx의 x자리를 뭘로 바꾸라고요? 3x-로. 6x 플러스 3이 되겠다. 이게 hx야. 그럼 hx 역함수 가는 거 똑같이 하면 되지. y는 6x 플러스 3이니까 6x는 y 마이너스 3, x는 6분의 1y 빼기 6분의 3.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 완성. 이게 h 인버스 x, 이게 h 역함수. 그치? 역함수 가면 안 힘들어? 왜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도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구할 수는 있어야겠다. 마지막 3-3번 푸대 한번 3번. fx가 3x 더하기 1이고 f 인버스 x가 g 6분의 1x 플러스 1일 때 gx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운 걸 다 할 수 있겠지? 얘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건데? y는 3x 플러스 1이니까 x는 바로 쓸까? 3분의 1y 빼기 3분의 1. 그럼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1. 얘가 바로 f 인버스 x의 함수가 되신 거야. 됐죠? 그러면 그걸 이 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이 g 6분의 1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gx 어떻게 구했었지? 기억나니? gx를 구하려면 얘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x가 됐으면 좋겠죠? 근데 x가 아니잖아. 일단 x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둘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뭐로 넣냐? t로 넣었죠? 6분의 1x 더하기 1을 t로 두면 6 곱하면 x 더하기 6은 6t. 따라서 x를 뭐로 바꿀 수 있다? 6t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겠죠. gt는 여기도 t로 바꿔야 되니까 3분의 1 x자리를 6t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빼기 3분의 1 쓸 수 있겠죠?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gt가 나왔으니까 gx는 2x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단계 거치면 다 배운 거니까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게 있어. 아까 보세요. 이런 거지. 아까 했잖아. 이 둘이 바꾸면 역함수가 그냥 F 바뀐다고. 괄호 안과 밖을 바꾸면 역함수가 역함수 아닌 걸로, 역함수가 아닌 거를 또 바꾸면 역함수로 바뀐다고 했잖아. 이 식을 잘 보시면 여기 안과 안에 이게 그치? 안과 바깥에를 바꾸면 역함수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안과 바깥에 뭐야? 이 전체가 바깥이다, 그치? 자리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되냐? F X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야? G 6분의 1X 더하기 1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나가면 뭐가 되냐? X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역함수를 안 구하고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 FG 6X 플러스 6분의 1X 플러스 1은 X니까 FX가 넣잖아. 그럼 이 X 자리에 지금 X가 들어갈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3 X가 들어갈 자리에 얘를 넣어 쓴다고 3 G 6분의 1X 더하기 1 그럼 G 6분의 1X 더하기 1이 3분의 X 이렇게 해서 이걸 T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지금 더 힘들겠지, 그치? 힘드니까 그냥 기본에 출시해서 아까처럼 푸는 게 더 낫겠다, 이 문제는. 자, 여튼 지금 오늘까지 한 거는 뭐야? 일단 역함수가 무엇이고,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였어요? 다시 F 인버스 A가 B로 주어지면 안과 밖을 바꾸면서 FB는 A입니다 해서 역함수가 아닌 걸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조직함수가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까지 해본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이 역함수의 성질들과 그들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그래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요일날. 자, 토요일날 올 때 오늘 배운데 111조까지 수능을 해보셔야 되고 수학하는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고등의 숙제 어디까지였니? 응? 77번까지 다 했니? 17번까지 다 했니? 한 사람. 자, 목요일까지 다 해오시고, 목요일이잖아. 목요일까지 다 해오시고, 오늘 이것도 못한 거 있지? 남은 문제들, 기출 문제 마저 풀어오시고, 고정이도 17조까지 다 해오셔야 돼. 그날 요거 남은 거 하고 고정에서 질문 받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시면 이 다음 달에 기출 문제를 또 더 드릴게. 그리고 그 다음 숙제 고정이는 그 기분까지 다 숙제 줬죠, 선생님이. 아직 많이 남았지? 그래서 지난 숙제까지 마저 마무리 해오시는 걸로 할게. 됐니?